이 운동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한테만 가르쳐준 운동이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운동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혹시 있나? 모르겠네.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당연히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관장입니다. 우리 몸의 코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히 코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코어 운동의 대표격인 플랭크 같은 운동을 그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생각보다 플랭크 자세를 제대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요. 플랭크나 데드버그 같은 운동이 정말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어려운 운동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수강생들 가르치면서 알았어요. 저만 쉬운 거였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코어 운동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탄생한 게 오늘 가르쳐드릴 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한테만 가르쳐준 운동이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운동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혹시 있나? 모르겠네.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당연히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방법으로 이 코어 운동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거다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는 코어 운동의 필요성과 기존 코어 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을 합니다. 의자를 통해서 얻은 편안함은요, 우리 인류의 기술을 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통이라는 문제를 만들었죠. 요통뿐만 아니라 거북목 많죠. 다 의자가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의자로 인해서 우리의 코어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하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코어가 약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과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 몸통이 딱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잘 버티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허리가 굽어요. 그러면은 허리가 굽는 움직임이 과하게 일어나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골반 전방 경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 발생하는 허리 과신전, 허리가 과하게 펴졌다는 거죠. 그거는요, 허리가 펴지는 힘이 과하게 나와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이렇게 과도하게 움직이는 우리 몸통을 덜 움직이게 바꿔주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코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즉, 몸통을 고정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코어 운동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몸통을 고정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몸통을 덜 움직이게 만드는 코어 운동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같이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당연히 쉬운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은 플랭크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깨를 제대로 세팅을 하지 못해서 몸통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이 전체적으로 굽은 상태에서 플랭크를 하게 되거나 익상견갑을 만들고 플랭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운동 중에서 이제 데드버그라는 운동이 있죠. 그 데드버그 같은 경우는 팔다리를 움직이는 동안에 그 몸통을 고정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팔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 허리가 뒤로 꺾이거나 몸통이 굽어지는 그런 동작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척추가 갖고 있는 기본 만곡이 있잖아요. 막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코어 운동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코어 운동을 가르칠 때 척추가 움직이는 것을 인지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인지가 그렇게 쉽게 되면은 초보자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하다 보면은 인지가 잘못돼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이거를 인지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 자세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운동은요, 변형 데드버그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데드버그예요. 자, 이번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데드버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의 데드버그는 팔다리를 움직이죠. 사지를 다 움직이는데, 이 운동은 데드버그 동작에서 다리만 움직일 거예요. 그럼 손은 어떻게 하냐면요, 허리 밑에 넣어줄 거예요. 뒷지문지듯이 할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허리의 만곡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허리는 기본적으로 만곡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웠을 때 허리가 바닥에서 살짝 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데드버그를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허리가 과하게 꺾이거나
혹은 허리가 바닥에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코어 운동이 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을 쓰거나 생활을 할 때는 기본적인 허리 만곡을 유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허리 만곡을 유지를 해주면서 코어 운동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거죠. 자, 일단 자세는요, 먼저 눕습니다. 그래서 허리 밑에 약간의 틈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 틈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뒷짐지듯이. 손을 약간 이 정도로 포개해 주시면 좋고, 뒷짐지듯이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허리로 있죠? 허리로 손등을 눌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로 손등 누르면은 이때 배 힘이 딱 들어갈 거예요, 바로. 그 상태에서 다리를 90도 들 거예요. 다리 90도 들고 턱을 좀 당겨 놓을게요. 턱 이렇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턱을 당겨 놓을 겁니다. 그리고 팔꿈치하고 뒤통수를 1cm만 뗄 거예요. 자, 요 정도만 해도 아마 배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작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다시 손 넣고 이 상태에서 허리로 손등 누르고 그 다음에 90도, 다리 90도, 턱 당겨 놓고 팔꿈치 뒤통수를 바닥에서 1cm만 딱 뗀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주고 이 상태에서 하면은 배 떨리는 거 보이죠? 다시 들어올리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뻗어주고 네, 다시 들어올리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자세에 대한 세팅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세팅을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척추의 이상적인 만곡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몸의 척추는요, 경추, 그다음 흉추, 요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적인 상태에서 경추는 약간의 전만을 가지고 있고 흉추는 후만, 뒤로 굽어졌다는 뜻이고 요추는 전만 상태가 있어요. 앞으로 굽어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이 운동의 세팅법을 다시 조금 말씀드려보면요. 각 세팅이 하는 역할은 그렇습니다. 허리 밑에 손 넣는 거 있죠? 그거는 요추의 전만을 유지하는 거 역할이고요. 그리고 팔꿈치하고 뒤통수 살짝 끼우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흉추의 후만을 만드는 동작이고요. 자, 그리고 턱 당기기는 경추의 전만을 만드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다리 움직이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다리 움직이는 것은 이제 코어를 움직이지 않고 사지를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도 빼먹지 말고 세팅을 유지해 주면서 다리를 움직여 줘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해보시면은 대부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턱을 이렇게 내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다리를 뻗는 동작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처음에는 3초씩 버티면서 6회, 3세트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씩 늘리세요. 다리 뻗어서 버티는 시간을 한 10초 정도까지 조금씩 늘려주면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코어 운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존 코어 운동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서 이런 운동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코어 운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초보자분들이 혼자서 뭔가 자세 세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운동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게임처럼 운동에도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난이도가 낮은 운동부터 높은 운동 순으로 천천히 나아가야지 절대적으로 좋은 운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레벨에 맞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내 레벨이 10이면은 레벨 11짜리 몬스터를 잡아야 경험치가 잘 오를 거예요. 레벨 1짜리 잡으면 경험치가 안 오를 거고 레벨 30짜리 잡으면은 죽기만 할 겁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어요.